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예, 외국인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 선상에서 놓고 볼 때 오늘 수급 포인트는 중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각국의 증시가 하락의 빌미를 찾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외국인의 순매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또 마침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수급하고 중국 증시를 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외국인 국적별 매매 동향을 한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적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하죠. 우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죠. 미국의 어떤 자금이 우리 국내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 영국이나 프랑스 쪽도 있고요. 또 제가 중국 하나 집어넣었죠. 자, 보시면은,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보시면은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됐는데 2009년부터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시작됐는데 2011년 8월까지, 그러니까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아주 쇼킹한 일이 때 벌어졌죠. 자, 그때 전까지는 계속 순매수입니다. 순매수를 이어오게 되겠고, 하지만 유럽은 계속 그때 팔았죠. 답이 없었고요. 자, 그 이후에 매도세를 지속하다가 2012년 작년 1월에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 뺐던 부분을 다 채워넣어버렸죠. 자, 그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는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없어요. 거의 추세로 볼 때, 길게 볼 때는. 1년 동안 외국인 추세가 거의 매수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국적별로 본다 그러면은 역시 미국계 자금이 주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나가는 국면을 보이는데, 미국계 자금을 제외하고 딱 하나 보시면은 중국계 자금은 그 이후로부터도 양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계 자금이 한 30조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은 한 3조 정도의 규모가 지금 중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또 어제 마침 부동산 규제책이다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예상된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하락하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비 부양책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중국의 성장을 가져왔던 게 어떤 경제 성장 같은 경우가 투자를 통해서 가져왔던 게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 투자 때문에 결국은 공급 과잉을 가져왔고 기업들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겪었는데, 그 과잉 부분을 결국 소화시키려면은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같은 경우야 국유 기업에다가 그냥 지어라, 만들어라 해버리면 끝나버리지만은 개인들에게 소비를 강제를 할 수는 없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증시 부양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그 일환이 있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걱정이 크죠. 부동산 쪽으로 갈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자금을 차단시켜야 되고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을 반대로 증시와 해외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쪽으로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 이게 아마 향후에 더 늘어날 건데, 이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또 민간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민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증시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상승하게 되면은 소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시 부양, 또 국유기업 같은 경우를 민영화를 통해서 개인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 수출 규모 같은 경우가 미국의 3배가까지 중국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소비 부양책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중국이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자금까지도 우리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중국 자금은 국내로 더 유입될 수밖에 없다 해서 중국이 향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흐름을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큰 폭의 순매수에 나서던 외국인이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네요.
뭐 매일 살 수는 없죠. 좀 쉬어가는, 왜냐면 또 글로벌 증시가 또 각국이 하락의 비밀을 찾으면서 좀 쉬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차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국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조금 쉬는 모양. 다만 현물 100억 정도의 매도라면은 이건 전혀 파는 게 아니죠.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전기전자 뭐 철강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뭐 서비스, 온수, 장비, 음식료 쪽에 매수가 들어지만 오늘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냥 좀 쉰다는 느낌. 매수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들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LG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매수 이어지네요. 또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강원랜드, 대우증권 등이 있지만은 종목보다도 시장을 지금 사는 추세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소폭의 순매수인데요. 기관은 역시나 2,000선이 넘어서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 투신권이 관건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 투신권은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죠. 지수 20포인트가 딱 올라가니까 그 20일 기준으로 해서 환매가 보통은 500억, 200억, 300억 꾸준하게 환매가 나오다가 2,000 돌파가 딱 이루어지니까 그날 바로 1,000억이 뚝 떨어집니다. 환매가 나오죠. 2,000포인트 위에서 우리가 소화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투신권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당분간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2,000 위에서는. 오늘 그 기관들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 유통 쪽 매도, 뭐 전기전자, 금융, 전기가스 등에서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역시 큰 뭐 의미는 없겠죠. 종목을 보니까 뭐 삼성화재 같은 종목, 한국전력 매수가 보이고요. KT, 우리금융, 삼성물산 등이 보이지만은 최근에 조금 주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안 보이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조금 쉬자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개인은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장이 빠지든 오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계속 매수 추세를 이어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을 어떤 박스권 돌파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힘밖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쪽이 가장 중요하고 해서 세부적인 전술 같은 경우도 크게 바뀔 건 없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쪽에 어떤 분할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중소형주 개별주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심을 계속 가지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급등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급등락이 좀 보이죠. 분명히 지금부터에서는 코스닥 종목들 밸류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급등했던 종목군들 밸류가 안 되고 등달아 올라왔던 종목은 급락이 나올 거고요. 밸류가 되는 종목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해서 지금부터 해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꼭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